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우리가 자, 이거 봐 하고 보여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스스로 보고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엄청난 생각이죠? 오늘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든 구글의 OWV2 모델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AI는 인터넷에 널리고 널린 고양이 사진은 귀인같이 알아보면서 정작 수술실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의료기기는 전혀 알아보지 못할까요?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한 질문 같은데 컴퓨터 비전 분야에 아주 큰 숙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백만, 아니 수천만 장의 고양이 사진으로 훈련은 잘 받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희귀하거나 전문적인 물건 앞에서는 글쎄요, 거의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AI 모델들은요, 사실 훈련 데이터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하나 이건 고양이, 저건 자동차 하고 이름표를 붙여준 데이터만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무한대에 가까운 물건들을 사람이 전부 다 이름표를 붙여서 가르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한계가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개방형 어휘객체 탐지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AI한테 맨날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낚싯대를 쥐어주고 자, 이제부터 네가 직접 낚시해봐 하고 낚시하는 법 자체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새로운 걸 배우고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전통적인 방식은 딱 정해진 단어, 그러니까 어휘만 알아듣는 거죠. 배운 것만 아는 셈이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근데 오른쪽 이 개방형 어휘 방식을 보세요. 어휘가 사실상 무제한이에요. 현실 세계의 그 어떤 것도 이론상으로는 다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고 훨씬 유연하고 확장성도 뛰어나죠. 한쪽은 닫힌 세계, 다른 한쪽은 열린 세계. 정말 다르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데이터 감옥에서 AI를 어떻게 탈출시킬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요? 구글 연구진들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는데 기존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그 해결책,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이 한 문장이 OWLv2의 핵심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스스로 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더 이상 사람이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가 스스로 스승이 되어서 AI를 가르치게 만들자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OWST라고 부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3단계 레시피입니다. AI가 AI를 가르치는 일종의 자기주도 학습인 셈인데요. 자, 첫 번째 단계. 먼저 기존에 있던 선배 AI, 그러니까 OWPT가 인터넷에 있는 수십억 개의 이미지에다가 막 이름표를 붙여줘요. 이걸 의사 레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자동 생성된 교과서인 거죠.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 새로운 후배 AI, 바로 이 OWSV2가 그 방대한 교과서를 보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선택사항인데 필요하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만든 소규모 데이터로 살짝 과외를 시켜주는 거죠. 정말 똑똑한 방식이죠. 네, 그럼 이 OWV2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그렇게 강력하고 또 효율적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100억. 이게 OWLv2가 학습한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100억 개요.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로 공부를 한 겁니다. 데이터의 양으로 그냥 압도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공부하려면 효율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토큰 드로핑입니다. AI가 이미지를 볼 때 잘게 쪼개서 보거든요. 이걸 토큰이라고 하는데 밋밋한 하늘이나 단색 배경처럼 별 정보가 없는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픽셀 별화가 거의 없는, 즉 지루한 부분은 훈련에서 아예 빼버리는 거죠. 중요한 내용만 밑줄 쳐가면서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두 번째 비결은 인스턴스 선택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지 전체를 무작정 다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딱 보고 이 부분에 뭔가 중요한 물건이 있을 것 같아 하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영역을 먼저 콕 집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상위 10% 유망주들한테만 집중해서 개선을 하는 거죠. 마치 보물 지도를 보고 보물이 묻혀있을 만한 곳만 파보는 것처럼요. 불필요한 계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비결은 모자이크 기법입니다. 이건 AI에게 일부러 더 어려운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간단한 이미지들을 최대 36개까지 막 바둑판처럼 이어붙여서 하나의 복잡한 이미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AI 입장에서는 갑자기 작은 물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아주 정신없는 환경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일종의 고강도 훈련인 셈이죠. 이렇게 하면 작은 객체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자, 이렇게 똑똑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훈련을 마쳤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론은 그럴듯한데 그래서 성능은 얼마나 좋아졌는데 궁금하시죠? 기존의 최고 성능 모델과 비교한 결과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특히 LVIS라는 데이터셋에서 희귀한 객체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를 측정한 건데요.
기존 최고 모델이 32.8% 정도였는데 OWV2는 무려 44.6%를 기록했어요. 상대적으로 43%나 성능이 향상된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한 번도 사람이 알려준 적 없는 생소한 물건을 알아맞히는 능력이 이만큼이나 좋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개방형 어휘 탐지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한 가지 재밌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일종의 함정이라고 할까요? 바로 미세 조정의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OWLV2를 특정 데이터셋에 맞춰서 추가로 훈련, 즉 미세 조정을 시키면 당연히 그 데이터셋에서는 점수가 더 잘 나와요. 전문가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나면 오히려 전혀 새로운, 처음 보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응력, 즉 일반화 능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미세 조정을 안 하면 특정 시험 점수는 좀 낮아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두루두루 잘 푸는 제너럴리스트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고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죠. OLV2가 이룬 발전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놀라운 성공이 역설적으로 AI 비전 기술이 넘어야 할 다음 산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치과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게 바로 그 예시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이빨 사진 같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서 충치, 임플란트, 신경치료 흔적 같은 걸 다 찾아내잖아요. 이건 단순히 이빨이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아는 것만으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진짜 전문 지식,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인 거죠. 실제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데이터로 구성된 로봇플로 100-BL이라는 아주 어려운 시험대 위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결과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OWLV2 같은 최첨단 개방형 어휘 모델들도 점수가 10%대에 머물러요.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1.2%, 처참하죠. 반면에 그 분야 데이터로만 집중적으로 공부한 완전 지도학습 모델은 50%가 훌쩍 넘는 점수를 받습니다.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제 AI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의 모든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지식을 습득한 거죠. 하지만 그 AI에게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진정한 전문성을 가르치려면 우리에겐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어쩌면 이것이 AI 비전의 다음 혁신을 이끌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